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수능 영어 강사 김도환입니다. 이제 시즌 3 6월부터 9월 사이 한참 시즌 중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9월 모의고사고요. 정말 한 2주 3주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일말의 어떤 9월 모의고사에 대한 불안함 또는 현 시점에서 또 뭐 어떤 것들을 내가 좀 더 신경 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번에 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뭐 강좌에 대한 홍보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 시즌의 학생들이 좀 생각하지 못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워낙 좀 중요한 거기도 하고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현 시점, 이 영상의 이제 제목이죠. 시간이 모자란 것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왜 나는 시간이 모자랄까? 뭐 학습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시험 상황에서의 시간이 모자란 것들을 주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9월 모의고사 직전쯤 되면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친구는 자신감이 넘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아직 좀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수능까지 이제 2자릿수 남짓 했고요. 100일이 지난 지가 이제 한 1주, 2주 정도 됐나요? 그렇게 됐고, 몇몇 학생들한테는 아직은 공부할 게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솔직히 지금 완성한 학생들은 이 영상을 아마 안 보고 있을 겁니다. 이미 다 해가지고 심심해서 보려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이 뭔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제대로 한 게 없다라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참 학습 중에 앞으로의 학습 기간이 좀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당장에는 9월 모의고사가 좀 단기적인 목표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시험 때 내가 시간이 왜 부족할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시험 때 왜 나는 시간이 부족할까?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정말 단기적으로 시간을 좀 단축하는 방법이 없을까? 단순히 영어에 대한 이야기만은 또 아닙니다. 저는 이상하게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죠. 자, 이제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본인의 실력이 좋다, 본인이 아는 것이 많다,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라고 해서 시험을 잘 보냐? 정말 매년 안타까운 학생들이 왕왕 나와요. 이제 학생 실력 자체는 워낙 출중한데 시험만 봤다 하면은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 친구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쪽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시험 운영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좀 별개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워낙 연습 때는 워낙 잘하다가 올림픽 대회 나가면 긴장해서 이거 한 번밖에 기록을 안 하는데 같은 상황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시험이지만, 시험을 위해서 평소 학습 때 무수히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해왔겠지만 시험 당시의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돌려보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사원들도 신경을 써봐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운영과 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모든 이 개발의 방향에서는 이상적인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하고 여기로 갈 수 있게끔 개별 요소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 요소들을 하나씩 채워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상적으로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 뭐 당연히 본인의 실력이 온전히 시험에서 잘 드러나는 거겠죠. 운적인 요소를 배제하고서 봤었을 때 뭐 예를 들어 실력상으로는 90, 90, 90, 9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시험 상황에서는 조금 소폭 변동은 있을 거예요. 운에 따라 좀 다른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거 차치하고 혼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운은 통제를 못하니까 온전히 시험에서 드러날 수 있게끔 평소에 준비를 좀 해놔야겠죠. 시험에서 실수가 아마 최대한 적어야 될 거예요. 이제 시험을 잘 보려면은. 근데 참 운명론처럼 어쩔 수 없는 실수들도 있죠. 뭐 계산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 계산 실수 나오게 되면 참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어요. 정말 이 실수를 막으려면은 내가 이거 실수했다라는 인지 자체가 떠야 되는데 그 인지가 아마 안 뜰 겁니다. 계산 실수는. 그래서 뭐 아주 획기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계산 실수 같이 정말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는 요 사고 과정 외적인 부분들을 웬만하면 실수를 고칠 수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선지 5번까지만 보면은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5번을 안 봤다, 이런 실수들은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실수는 뭐 줄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 시험을 잘 봤다라는
이 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왔어요 라고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참 표정이 좋아요. 제가 듣기에도 참 좋고요. 어쩌겠어요. 이게 사람 운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한 사람들, 이게 아마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전형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시간 관리 비법에서 뭐 순서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또다시 통념을 좀 깨부수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영상마다 몇 가지 사람들이 워낙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학생들도 이게 진리인 것처럼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저는 이번에 뭐 이를 국어로 치면은 선택 먼저 하고 문학 먼저 하고 비문학 합니다. 근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영어에서 저는 듣기 할 때 뭐 10문항 풀어요. 근데 시간이 모자라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래도 국어가 조금 편할 거라서 아니다. 그냥 모든 시험에 유형으로 합시다. 쉬운 문항, 중간 문항, 어려운 문항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쉬운 문항, 중간 문항, 어려운 문항 순서대로 이렇게 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면은. 아니면은 나는 뭐 중간 문항을 먼저 하고 쉬운 문항 그 다음 어려운 문항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가능한 이야기겠죠.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풀려는 문항 자체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럼 전체 틀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시간의 틀 자체는. 그럼 이 안에서 순서를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전체 시간의 틀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본인의 풀이 시간이 줄어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쉬운 문항을 마지막에 풀면은 쉬운 문항에서 못 푸는 문항의 개수들이 늘어나 버리니까 상당히 아깝겠죠. 그러니까 쉬운 문항을 먼저 배치하긴 할 거예요. 이건 당연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내가 순서를 바꾼다라고 해서 전체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국어에서 세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선택 과목과 문학과 독서의 순서를 바꾼다라고 해서 세 문항 못 푸는 게 바뀌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깨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줄이는 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각 문항마다 드는 평균적인 추론 시간 자체가 줄어야 돼요. 근데 이때도 우리한테 딜레마는 남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정답을 맞추기까지 드는 필수적인 시간이 있어요. 적어도 나는 1분 이상은 고민을 해야지 답이 나오더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킬러 문항은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소 시간이라는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최소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그리고 최소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이 낭비되는 시간들 같은 것들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시간 관리에서 아마 본질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냥 이건 영어에 대한 얘기인데 듣기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풀어요. 그냥 푸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많이 푼다라고 해서 시험 시간이 마치 엄청나게 확보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쉬운 문항들은 추론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려요. 우리가 정말로 시간 오래 걸리는 부분들은 독해 파트에서 문장 해석 속도랑 문장을 해석했는데 납득하는 속도랑 글을 파악하는 거나 추론해서 시간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걸로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좀 더 편한 방향으로 나한테는 이게 듣기 안 틀릴 수 있는 방향이 이건 것 같아.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큰 주제에서 첫 번째 것인데 이제 우리가 문항을 풀 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맞춘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느낌과 실제 객관적으로 정말 맞는 프로세스가 좀 달라요. 그걸 이제 저는 명확성과 정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 정확성은 굉장히 간단하죠. 정답 확률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풀었을 때 정답 확률이 얼마나 되겠다. 풀이 정확도,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에 얼마나 가깝겠다. 물론 이 정확성이라는 건 딱 하나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길은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평가원이 요구하는 답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정확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확성이라는 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물음표죠? 먼저 좀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좀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상위권에서 좀 나오는데 상위권도 3등급권에서도 좀 나와요. 내가 막 풀어요. 정말 잘 풀었어요. 근데 불안해하는 친구 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불안해? 나랑 똑같이 푼 거잖아. 너무 잘했는데 진짜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시험 때는 안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요 명확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성은 높은 친구예요. 근데 계속 불안하단 말이죠. 그럼 정확성 말고도 학생들이 느끼는 무언가 다른 감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체감이 되는 예시로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자, 한 문항을 푸는데 2분 들여서 선지 2개 남았고요. 이 선지 2개 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내가 처음에 2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번도 매력적인 것 같아. 어쩌지? 일단 처음에는 2번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해서 좀 찜찜한 감이 남아 있어가지고 추가로 2분을 더 고민합니다. 그래서 4분이 돼요. 4분이 됐을 때 이제 한참 고민을 했겠죠. 한참 고민하고 나서 결국 2번을 고릅니다. 그러면은 2분을 고민했을 때 처음에 2번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4분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2번을 답으로 고릅니다. 달라진 게 있나요? 정확성이 좀 달라졌나요? 풀이 과정에서 뭐 추가가 된 게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답은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달라진 게 뭐죠? 근데 처음에 2분의 시점에, 처음 2분 시점에 내가 2번을 골랐을 때는 뭔가 답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남아있는데 4분 때는 이거 맞는 것 같아.가 됐단 말이죠. 정확성은 안 올라가요. 시험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 사전을 치거나 그럴 수가 없고 외부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 이게 명확성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확성이라는 건 뭐냐? 제가 생각하건데 자신이 좀 더 납득할 만한 답이 됐다라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명확성이라고 봅니다. 나 이렇게 풀어서 충분히 근거도 모았고 내가 배운 거에 따르면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를 만드는 데까지가 2분을 더 쓴 거예요. 자, 근데 그 2분을 쓸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답이 안 바뀌었는데 오늘 제가 던지는 의문은 이거예요. 어차피 2분 고민하고 4분 고민하고 나오는 답이 똑같으면 왜 2분을 추가로 고민을 하는가? 근데 실제로 학생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좀 있을 텐데 내가 고민을 더 해봤자 답이 안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선지를 2개를 고민했는데 역시 이게 맞는 것 같아로 가는 경우들이. 그럼 그런 경우에서는 굳이 추가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명확성과 이제 정확성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제가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있어서 뭐 정말 문제 상황은 정말 큰일 같은 것들이 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정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제가 던져드리는 예시는 강도예요. 여러분들이 뭐 귀갓길에 아니면 뭐 등원, 등교, 퇴근 학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하실 때 강도가 칼을 겨누고 10만 원 주면은 내가 그냥 가주겠다라고 해요. 큰일이죠. 큰일이죠. 칼을 들고 나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끄고 집 밖에 또는 지금 있는 곳 밖에 바로 뛰어나가서 1층에 내려가면은 거의 10만 원이 떨어져 있고 그걸 주면은 자 있게 되는 거를 아는 상황이에요. 큰일이죠. 큰일이 아닌가? 강도가 칼을 협박하는 것보다는 조금 위협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이 두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게 강도가 이렇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해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압한다. 정말 위험한 일 아닌가요? 10만 원 줘야죠. 그쵸?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끄고서 1층 나가서 10만 원 줄 수 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우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강도가 나를 위협하는 상황을 문제라고 삼았어요. 해결이 되나요? 10만 원 주는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10만 원을 주울 수 있다라는 걸 문제라고 삼았어요. 해결이 되나요? 이건 해결이 돼요. 선택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진짜 우리가 문제라고 삼을 만한 것, 그거는 뭐냐? 지금 행동을 바꿨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좋은 문제 상황, 진짜 문제 상황이다 라고 삼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족력에 이제 병이 좀 많아요. 심장병 있고요. 암 진짜 많고요. 디스크도 있고. 디스크도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당장의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낙담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요. 평소에 뭐 술 많이 안 마시고 밥 잘 챙겨 먹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 살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굳이 이걸로 인해서 불행한 감정을 느껴서 뭐 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상황에서 진짜 운이 안 좋아서 진짜 안 풀려가지고 열문항을 못 풀었어요. 큰일이죠. 시간이 없어서 열문항 못 풀었어요. 큰일 맞죠? 큰일이에요?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거 있었어요? 그냥 딱 그 정도밖에, 그때 당시에는 최대 퍼포먼스가 그거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상황에서 내가 2분을 고민할 때랑 4분을 고민할 때랑 똑같다라는 걸 내가 인지를 한 상황에서 굳이 왜 더 본인의 만족감을 위해서 2분을 더 쓰냐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그때는 외부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요. 처음에 파악한 게 두 번째 파악한다라고 해서 아주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거예요. 과감해지셔야 됩니다. 시험을 볼 때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본인이 예상했었던 성적보다 1등급, 2등급이 떨어졌어요. 어쩌겠어요. 아쉬운 거죠. 공부를 더 기존에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못 바꾸거든요, 그거는. 얼른 본인한테 만족되지 않는 시험 성적이면은 입시 준비하러 가야죠. 여러 가지 대안책들이 없을지 고민을 해야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곧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9월 모의고사는 좀 중요해요. 이게 수시 지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그 9월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성적이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예요. 수능이 아니란 말이죠.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열문항을 못 풀었어요. 시험 상황에서. 어쩌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어째야 돼요. 이거는 진짜 문제예요. 아직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오늘 좀 많이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가올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에 학습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인지했어요. 처음에 풀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라는 걸 인지를 했고 아직 수능이 아니라면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게 수능이고 정말 시험 상황이면은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못 바꾸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본인의 만족감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게 1에서 3등급 사이에서 좀 많이 나타나요. 문제 다 읽어놓고 정말 시간을 정말 오래 씁니다. 바뀌는 건 크게 없어요. 순환론 돌고 있어요. 이건 이것 때문에 이거고 이것 때문에 이거 같은데 이것도 이것 때문에 이건데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냥 고르셔야 돼요. 그때는. 물론 제가 하는 말을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찍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수학에서 5문제를 못 풀고 시험지를 제출을 했어요. 오늘 큰일 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잊어야죠. 어쩔 수 없었어요. 대신 다음 과목들 열심히 봐야죠. 몇 가지 추가로 이제 이 9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릴 게 이게 9월 모의고사가 평가적인 요소, 수시 지원 때문에 평가적 요소가 있고 학습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학습적 요소가 아예 없어요. 수능은 정말 평가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남들은 쉽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자신한테 되게 쉬운 문제가 있고 남들한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야. 단순 실력 차이라고 치환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따지면은 내가 단어 모르는 게 없었는지, 문장 해석은 잘 됐는지, 논리 파악은 잘 됐는지, 지문의 전체적인 파악, 추론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글을 읽은 것 자체는 남들과 차이가 없는데 왜 나는 추론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 좀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디가 문제인지 더 잘 알아요. 어딜 바꿔야 할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전 제일 잘한다라고 믿어요. 학원 측에 연락을 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직접 찾아뵙는 건 어려워도 전화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워낙 이 일을 좋아해서요. 사업가라기보단 저는 교육가가 되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제발 좀 마케팅 좀 하래요. 전 멋있진 않은 것 같아요. 마케팅을 하는 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알아서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 실력 차이라고 치환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 수학에서도 풀이 과정 중에 식을 전개해놓고 어디서 막혔으면 그걸 체크해놓고 해설지랑 비교 분석을 해보시고요. 시험 상황에서 내가 너무 긴장이 돼서 하나도 안 읽혀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로 인해서 긴장이 되는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꽤 유의미한 얘기인데, 시험을 보러 가는 똑같은 실력이 두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은 정말로 자신감이 넘쳐서 들어가요. 100점 찍고 올 거야. 막 평소엔 80점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반대로 똑같은 80점 나오는 성적권대예요. 나 이번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선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퍼포먼스 누가 더 좋을까요? 동일한 80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자체는 상당히 큰 원동력이 됩니다. 불안해서 들어갔었을 때 국어 조금 삐끗하면 수학도 같이 삐끗하고요. 그게 연달아 도미노처럼 영어, 탐구도 다 망가질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봤던 시험들은 내가 너무 잘 봤다. 남들이 다 틀렸네. 나랑 답이 다르네. 제가 틀렸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명확성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본인의 납득하는 그 정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맞아, 이거 나 평소에 이렇게 해서 풀어서 맞췄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신감도 꼭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근거가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는 게 명확성,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게 있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실무라든지 그런 거 풀면서 성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네. 수능에는 이만큼 나왔으면 좋겠다. 보통은 우리가 이런 상상들을 할 때 결과로 보통은 상상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결과만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정말 결과가 좋아지느냐. 그랬으면 아무도 재수를 안 해요.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있으면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마인드는 좋은 과정을 믿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안 했을 때보다 공부를 했을 때가 아마 결과가 좋을 것 같고, 아무도 결과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당시에 시험 상황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영어 듣기 평가 때 누가 비명을 지른대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사 뉴스에도 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과정들이 적합한가에 좀 더 초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어디가 문제인지 보셔야 되고요. 자, 아마 제 마지막 말일 텐데, 오늘 하려던 말을 가장 축약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학습은 사자처럼 우시고요. 시험은 사자처럼 우시고요. 학습은 고슴도치처럼 예민해지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지금 여러분들 풀고 있는 문항에서 틀린 게 있으면 꼭 분석하세요. 대신에 시험 들어갈 때는 내가 아무리 60점이 나오는 사람이어도 다 맞출 수 있어. 100점이 아니더라도 내가 풀 수 있는 문항들, 풀려고 했던 문항들은 다 맞을 거야. 난 찍어도 다 맞아.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 전에 시험 시간을 갑작스럽게 줄이는 건 불가능해요. 남은 시간 동안 좀 유의미한 고민으로 내가 굳이 더 이 문항에 고민하고 있어야 될까? 시험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찍자. 난 이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해. 그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계기 차이 수능 영어 강사 김도환이었고요. 앞으로도 조금씩 제가 이런 영상들을 좀 올려주려고 해요. 그냥 학습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해서.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제 영상을 준비할 때는 보통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엑기스만 뽑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감사합니다.